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정성윤입니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 3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미 우리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이번 연례 정세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 통일정책연구실에서도 많은 지혜를 담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발표문의 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올해와 내년에 정세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개괄적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대체로 어떤 정세의 특징을 보여왔고, 그리고 내년에도 어떤 특징을 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문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문 6페이지부터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정세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요소들이 정세에 강력히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촉발 요인으로서 북한의 공세적 핵 도발,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의 파급 영향,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미일 대 중러북이라는 새로운 신냉전적 질서의 영향,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2023년 북핵 정세, 한반도 정세를 특징화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세 가지 특징에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인으로 미북 교착 국면, 남북한 경색 국면에 더불어 한반도의 신냉전적 질서라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이 작동해서 결과적으로 삼중첩으로 인한 북한 비핵화 추진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약화된 시기였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전략 경쟁 상황으로 본격 진입했다. 2003년도 육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20년 만에 한반도 영내 6개국이 모두 한반도로 귀환하는 그런 한 해였다.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남북한이 각각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저희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북한은 미진한 핵기술력을 완비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군사협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신냉전적 질서를 남북한이 각자 주도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전망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도 정세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요인들이 강력히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의 결론은 2023년, 즉 올해 작동했던 요인들에 대해서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의 개입 형태라는 두 가지 요소가 다시 추가되어서 총 5가지 정세 결정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요인은 한미일 3국 협력과 중러북 3국 협력 연대, 이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결국은 정세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이러한 신냉전적 질서의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북한과의 대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 하에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론적 구조적으로 현재는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그 정세의 그림에서 저희는 A 국면에 처해 있을 확률이 높은데, A 국면은 기본적으로 안보 딜레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할 공간도 협소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우선 제압하려는 경향이 강력히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경쟁이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대화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북한은 여전히 대화를 무시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13페이지 상단과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북한이 대화를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거나 혹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내년에 대화 재개가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4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약한 시기나 한국의 남한의 정세 주도권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대부분 대화를 회피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과거의 전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세 하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큰 정책 방향은 1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정세를 앞서 보셨던 A 국면에서 B 국면으로 빨리 전환시키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2024년은 비핵화 대화 재개 자체보다는 올바른 비핵화 여건 조성을 하는데 더욱더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게 과잉 양보를 하거나 북한의 의도를 과소평가할 여지를 저희가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대안은 상당히 도전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한의 군축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상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적 피로도가 높고 그리고 미국 내부의 대선 일정으로 인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조야의 관심도도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전문가 그룹들은 군비 통제적 접근을 통해서 북한과의 위협을 우선 차단하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미국 내 이러한 의견의 부각이 자칫 북한의 군축 협상론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북한의 군축론이 허상이고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이롭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므로써 북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술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17페이지 중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북한이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지도부의 셈법에 우리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방책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